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광교아파트, 동탄아파트 꼭지 잡았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벌써 2022년도 2월 중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도 대출이 중단이 되기 전까지 추석이 지나면서 굉장히 뜨거운 시간을 보냈죠. 아파트와 오피스텔 모두 뜨겁게 지내왔습니다. 자, 그러면 2022년 광교아파트와 동탄아파트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2021년의 주택시장을 한번 표현을 해보면 가격은 뜨거웠지만 거래량은 차가웠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거래량은 줄고 신고가는 계속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면 2022년 흐름을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가계대출 중단과 금리 상승 기조. 현재 주택시장은 가계대출, 그렇죠. 주담대의 많은 규제와 금리 상승 기조에 따른 관망세가 유지되고 있는데 여기에 또 다른 변수가 등장합니다. 바로 대통령 선거죠. 대통령 선거가 코앞에 다가와서 모두 한 걸음 한 걸음 매도자 매수자 모두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 불확실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모두 크게 움직임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한번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은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양쪽 모두 공통사항은 양도세를 좀 완화한다. 이재명 후보는 양도세 중과 1년 이후에, 윤석열 후보는 양도세 완화. 그 다음에 공시가격 재검토는 모두 같고요. 그렇지만 이재명 후보는 토지에 대한 보유세를 신설하고 부동산의 실효세율을 인상한다겠다. 그 다음에 국민의힘에서는 종면세 전면 재검토와 취득세를 완화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710 대책으로 세금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한번 또 보면 2주택자가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가 됩니다. 두 번째 주택을 사면 이제 8%가 되고 세 번째 주택을 사면 13%가 되는 어마어마한 세율입니다. 양도세 중과는 70%까지 됩니다. 많은 엄청난 세금이죠. 두 후보의 공통사항은 세율 완화, 취득세, 양도세 완화입니다. 매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세율 완화는 정말 좋은 카드입니다. 금액이 내려가더라도 세율이 내려가면 그만큼 손실 보전에 대한 이익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매도자들은 크게 시간에 쫓기지 않는 한 매매를 서두를 필요가 없는 셈이 됩니다. 두 번째, 어떤 분이 당선이 되든지 절대 공급량은 부족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전문가들 그리고 기관, 연구소 여기에서는 올해 2022년이죠. 주택 상승을 예감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2에서 3% 정도인데요. 주산년은 2.5% 상승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 12월 발표 자료를 보면은요, 경제 성장률과 금리 등 경제 변수와 주택 수급 지수를 고려한 전망 모형을 통해 2022년 주택 가격을 예측했다. 2021년보다 상승률은 낮아지지만 누적된 공급 부족과 경기 회복의 하락세 전환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래서 인천, 대구 등 일부 공급 과잉 지역을 제외하고 또 단기 급등 지역을 제외하고는 큰 내림세는 없을 것으로 본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가면 그동안 피로감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이 어떻게 보면 쉬어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쉬는 김에 아주 푹 쉬고 또 대통령 선거도 있고 금리 상승도 있고 대출 규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지금 복합적으로 한 4-5달 정도 지금 소강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광교아파트 사면 지금 꼭지 잡았다. 동탄아파트 역시 마찬가지다. 상투 잡은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매도자분들 역시 시간에 쫓겨서 지금 이제 매도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 마음고생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옛날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옛날 얘기는 아니고 2018년도 얘기 한번 해보죠. 2018년도 광교를 비롯해서 동탄 그리고 영통, 망포 등등 40세대가 넘는 입주 시장이 열렸습니다. 한 해 동안. 그런데 또 2018년에는 9.16 대책과 9.17 대책이라고도 하죠.
주택시장이 동시에 냉각이 됐죠. 그때도 역시 규제와 공급 과잉 이 두 개가 겹치면서 또 그동안의 상승 피로감 이 세 가지가 이제 한데 맞물리면서 주택시장이 엄청 가격 조정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당시에 10억 원이 넘던 10억 원이 뭐야 한 11억이 넘던 자이언 스테이트 아파트가 8억 원대 후반 그렇죠. 9억 원 밑으로 거래되는 건들이 여러 건들이 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황을 했는데 이때 8억대 후반에 또 실수요자들은 주택 매수를 해서 급기야 지난해 16억 원이 넘어서는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특히 이제 지금 현재 시기에 매도를 하셔야 되는 분들 마음고생이 많죠. 그와 같은 시기에 있는 겁니다. 잠시 쉬면서 오르고 내리고 이런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면서 결국 그래프는 우상향 하더라. 근데 이제 요 시기에 일시적 일가구 2주택 수익 환원을 하셔서 팔고 건너가셔야 되는 분들이 딱 이 타이밍이 너무 안 좋은 시간인 거죠. 공통된 질문들이 그렇습니다. 찾아오시는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은 가격을 좀 내리면 좀 거래가 될까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가격을 내린들 아주 확 내려야 합니다. 눈에 확 띄게. 그렇지 않는 한 어설프게 내렸다가는 또 가격이 내려갈 거라는 실수요자들이 한 발 더 뒤로 물러나가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내려서 자꾸 계속 가격이 내려가는 것처럼 눈에 띄는 기보다는 확 내려서 일단 거래시켜버리고 말면 금매가 하나 나갔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조금 내려오고 또 안 팔려 또 조금 내려오면 시장 자체가 침체되는 것처럼 매수인들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매수에 절대 나서지 않죠. 특히나 대선이 남은 이 시각에 내리려면 확 내려야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큰 하락기, 굴곡이 큰 하락은 사실 우리나라 주택시장에서 찾아보면 과거 정권의 주택 하락기를 표현한 표현인데요. 보면은 노태우 정부 때는 200만호 건설로 가격 하락을 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 가격은 다시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 역시 김대중 정부 때 가격이 하락을 했는데, 김영삼 정부에서 외환관리를 잘못해서 저희가 IMF의 지원을 받는 외환위기가 와서 가격이 한번 크게 하락을 했고, 또 하나 그 긴 굴곡을 맛본 거는 이명박 정부 시절의 리먼 브라더스 사태, 미국발 금융위기가 찾아오면서 크다기보다는 장기간 2013년도, 12, 13, 14년도 3년간 많은 하락세가 있었습니다. 결국 내부 요인보다는 우리나라는 외부 요인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는다. 참고로 조선일보 1월 신문기사 보도를 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전문가 7인에게 들어보는 2022년 부동산 시장 전망입니다. 7인 모두 공통된 의견은 매매가격 변동률은 3% 인상, 전세가격 인상률은 3 내지 7% 인상을 예상했으며, 주택 매수 시기는 올해 상반기 또는 하반기 또는 내년 등등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핵심 변수는 모두 대선, 금리, 세금, 일기 신도시 재건축 등을 꼽았고, 시장 안정해법으로는 양도세 완화가 가장 많습니다. 양도세를 내려라.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일시적으로 다시 내려주라. 뭐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공급 확대, 재건축 재개발 활성 등입니다. 모두 계속 전문가들이 주장했던 내용들이죠.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주장했던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광교 아파트 시장 역시 이 7인의 전문가들이 말한 것과 크게 차이가 날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2017년도 대선 전 분위기를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다시 생각을 되돌이켜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전에 거래가 안 됐습니다. 그때 광교 동탄 시장이 뜨겁다가 갑자기 탄핵 정국으로 돌아서게 되면서 분양권 거래가 뜸해집니다. 매매도 부동산 거래 자체가 뜸해졌죠. 바로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그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는 순간 매수세를 관망했던, 그동안 몇 개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사지 않고 있었죠. 그분들이 실수요, 가수요가 합세해서 한꺼번에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가격이 상승하면서
거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이번 주택시장 2022년 역시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서 불확실성 제거가 된다면 아마 거래량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가격 상승은 그때처럼 이렇게 막 폭등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급매물 순으로 소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수요자분들은 지금 보시면 곳곳에 급매물이 있습니다. 지금 매수를 하시는 게 사실은 이 가격 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매수자 강세 시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매수 타이밍은 지금이다 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광교 중앙역 쪽에 84 타입이 굉장히 많이 하락한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 연락 주시면 그런 거 정말 한 2억 정도 지금 가격을 내려서 급하게 거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매물이 곳곳에 자기가 생각하는 단지마다 있습니다. 여러 중개사무소에 전화해 보시면 나타납니다. 사실은 지금 매수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지나면서 이제 점점 강보합 내지 보합, 이런 주택시장이 형성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동탄, 광교 아파트 중에 핵심 요지들, 주요 단지들, 이런 곳이 주요 강세가 되겠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라기보다는 가끔 이런 말들을 하시죠.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상투 잡았다, 꼭지 잡았다. 상투 꼭지, 부동산 시장에서는 그런 표현은 좀 아닌 것으로 봅니다.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오르고 내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물가 상승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지금 보시는 분들이 연령층이 다양하겠지만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중고등학교 때 버스비가 얼마였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4, 50배 지금 올랐을 겁니다, 버스비가. 근데 지금 집값은 그때하고 비교를 해보면 글쎄요, 100배는 더 올랐을 것 같아요. 왠지 아십니까? 버스는 만들면 돼요. 그래서 너도 나도 타고 다니면 됩니다. 그런데 땅은, 집을 땅 위에다 짓잖아요? 이 땅이 한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걸 더 늘려? 그래서 집값이, 부동산 값이 오르는 겁니다. 왜? 생산을 못해요. 물가도 오르고, 그죠? 건축비도 오르고, 또 인건비도 오르고, 다 올라. 기름값도 오르고. 근데 집값은 내려가라? 그거는 아니죠. 왜? 집은 수요가 많습니다. 또 부동산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서울을 일로 끌어올까요? 강남을 광교로? 못 오지 않습니까? 강남 땅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주택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좀 힘든 시기지만 요 시기가 또 거치고 나면 또 가격은 오른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분당 순회동 파크타운 84 타입 분양가가 9천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얼마요? 15억대가 가까이 되죠. 이렇게 부동산은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면서 우상향한다. 그래서 오늘은 광교 아파트, 동탄 아파트 꼭지 잡았다? 잡을 수 없다. 못 잡았다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더 힘이 돼서 좋은 방송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